이제 안경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경,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시기 때문에 안경을 쓰시거나 렌즈를 끼거나 혹은 수술을 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시는 많은데 이제 문제는 고도 근시들도 많아요. 그래서 근시라는 거는 망막에 상이 맺힐 수 있는 딱 그 정확한 길이가 있는데 그거보다 길어진 경우가 근시입니다. 그래서 눈이 길어져서 앞에 있는 상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게 이제 근시고요. 반대로 이제 눈이 작아서 그거보다 작아서 상이 그 뒤에 가서 맺히게 되는 게 원시죠. 그래서 그 눈 앞에다가 렌즈를 대서 그만큼을 보정을 하고 계신 건데요. 뭐 안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병이라고 분류하지 않고 특별히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데 이제 문제는 6디옵터 정도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안경을 누가 봐도 좀 두껍다 싶은 정도의 안경을 쓰셔야 되는, 뭐 안경 쓰실 때 압축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고도근시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눈이 길어지면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문제인데, 이제 눈 안에 있는 신경 조직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것보다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눈이 당겨지면서 안에 있는 망막이 같이 당겨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비문증도 되게 많으세요. 눈 안에 유리체가 원래 투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떠다니는 게 생기는 게 비문증인데, 일반적으로 5, 60대에 생기지만 고도근시들은 20대에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안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밝은 데 보면 이렇게 떠다니는 게 많은데, 후유리체 박리라고 해서 눈을 누르고 있던 유리체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눈에 구멍이 있고 후유리체 박리가 있으면 망막이 떨어집니다. 고도근시일 때 망막 박리가 많은 이유가 눈이 길어지면서 구멍이 잘 생기고, 게다가 후유리체 박리도 젊을 때 생기기 때문에 망막 박리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녹내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녹내장도 시신경이 얇아져서 기능이 떨어지는 게 녹내장이기 때문에 근시 때문에 눈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시신경 두께가 얇아지실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일찍 눈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녹내장으로 가는 걸 좀 막아주는 게 좋죠. 근시가 막 심하신 분들은 건강검진 하시면 어디서 하면은 녹내장이라 그랬다가 어디서 하면 녹내장 의증이라 그랬다가 어디서 하면은 정상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오실 텐데요. 시신경이 전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변으로 늘어나면서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보는 시신경 모양이 아니라 조금 특이한 구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형적으로 녹내장도 아니고 애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기능이 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모양이야 뭐 우리 다 생긴 거 다르잖아요. 상관이 없는데 시야 검사를 해서 시신경의 기능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요. 이게 한 뭐 3년, 5년 정도 지켜보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야 검사를 하면 그 내 시야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한 5년 뒤에 봤을 때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나는 시신경이 얇아서 녹내장이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고, 시신경이 이렇게 생겼지만 시야 검사를 했는데 별로 이상이 없고 5년 뒤에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냥 그렇게 태어나신 거죠. 그거는 뭐 치료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정밀하게 내 시신경 모양이 이상하니까 기능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장기적으로 이게 진행할 건지 확인하고 이런 게 꼭 필요하시고요. 그런 게 이제 주로 30대, 40대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뭐 망막박리, 녹내장이 처음 발생되는 거, 난압도 높지 않은데 생기는 녹내장들의 원인이고요. 이제 20대에는 라식 수술을 하게 되고 5, 60대가 되면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 안경 도수를 다 눈 안에 넣어요. 이제 수술하시는 순간 안경을 벗을 수 있는 거죠. 백내장 수술인데,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눈 안에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망막 박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조금 높습니다. 뭐 옛날 같지 않아서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뭐 백내장 수술하고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근시가 심하신 분들은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시가 있으면 난시도 있기가 쉬우시거든요. 눈이 길어지면서 방향성 있게 길어지면 난시가 같이 생기기가 쉬운데, 수술하게 되면은 내 수정체를 빼고 내 새 렌즈를 할 때 난시까지 같이 교정해 주시는 게 안경을 안 쓰게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고도근시고,
그 다음 단계는 병적 근시예요. 이제 병적 근시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다고 해서 그렇게 분류하지는 않고요. 근시 때문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병적 근시라고 하는데요. 아까까지는 뭐 망막, 박리, 녹내장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였다면 이제 눈의 길이가 한 30mm 정도 넘어가시게 되면 다른 사람은 23mm인데 나는 30mm라 그러면 굉장히 길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신경이 가운데까지 늘어나셔서 망막 층간 물리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제 앞뒤로 길어지면서 그 여러 가지 시신경 세포들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알기는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근시가 병적 근시 정도 되시면 주변에 나처럼 두꺼운 안경 쓰는 사람 없어. 그리고 나는 안경을 써서 1.0을 못 봐. 이런 분들은 병적 근시이신 거거든요. 그 정도면. 그러면 그분들은 워낙에 1.0으로 생활하시지 않기 때문에 좀 흐릿한가? 백내장 때문에 그렇겠지? 이렇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런 정도로 근시가 심하신 분들은 뭐 망막 층간 분리라든지 망막 열공이라든지 이런 게 숨어 있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가 아주 이제 안경이 너무 두껍다 그런 분들 한 50대 정도에는 그런 이상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심해져서 층간 분리증이 오다가 완전히 이렇게 떠버리면 수술을 해야 되긴 하는데요. 하고 나서 시력이 잘 안 돌아오시거든요. 황반 원공이라든지 망막 층간 분리증처럼 완전히 나한테 시력에 영향을 즉각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병적 근시라고 불리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근시가 진행합니다. 막 50대, 60대에도 눈이 1mm씩 계속 길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병적 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눈을 길어지게 하는 기전이 어떤 이유로, 뭐 유전적인 이유로 아니면 후천적인 이유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점점 길어지시는 거예요. 가까이에 뭘 보려고 하는데 상이 제대로 맺히지 않으면 그거를 그 포커스를 잡느라고 눈에 있는 구조물들이 변화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근시가 많이 심하신 분들은 아예 딱 안경을 딱 맞게 써주시고 눈 안 보이는 걸 억지로 보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으실 수 있어요. 안경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대충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시가 심하면 그런 분들일수록 제일 잘 보게 맞춰서 눈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뭘 보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조금 진행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기 위해선 눈 안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을 해야 되고 멀리 볼 때 이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까이 한번 보시기 시작하면 핸드폰 같은 거 2시간씩 하시고 그러면 눈 안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 이렇게 수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감는 게 아니고 멀리서 남산타워 같은 거를 이렇게 초점을 맺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눈의 그 상태가 원래 기본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운동 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죠. 포커스를 이렇게 멀리에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몽골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멀리에 있는 매 쳐다보고 약간 그런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시 약물 치료를 이제 시도를 예전부터 해왔는데 산동제를 넣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육들이 수축하지 못하게 산동시키는 치료도 심한 분들이나 이제 아니면 임상 연구로 하거든요. 하면은 조금 뭐 근시를 줄인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세요. 굳이 약을 넣지 않아도 멀리에 초점을 맺어주시면 근시가 진행하는 거를 조금 방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가 있으신 분들 중에 최근에 시력이 많이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비문증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광시증이라 그러죠. 번쩍번쩍하는 빛이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는 병원에 꼭 오시는 게 좋습니다. 뭐 망막의 열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시력의 변화가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눈 뒤쪽으로 망막 검사까지 쭉 해서 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뭐 뭐든지 시력 교정하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수술하시기 전에는 한번 다 훑어보니까요. 그렇게 교정으로 해주시면